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3회차부터 다시 K리그와 J리그 승무패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자 월드컵보다는 조금 더 정상적인 경기 결과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배도 좋지만 꺾을 곳에서는 좀 과감하게 꺾기 때문에 다 따라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여러 개 바꿔가면서 그냥 조금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승무패를 구매하는 방식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만원 매 회마다 구매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6,000원짜리 구매 픽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2,000원짜리 픽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때쯤에 같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쇼난 대 산푸이로. 쇼나는 직전 1왕배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에게 승부차기 끝에 4대5로 패배했고, 산푸이로는 직전 경기에서 요코하마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쇼나는 지금 리그 꼴찌로 매경기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오는 듯 보여집니다. 산푸이로는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3프이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슈난이 3프이로를 상대로 지난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만큼 3프이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도 3프이로가 리그 8위인 만큼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조금은 커 보입니다. 또한 슈나는 주중에 1랑배 경기를 치렀고, 3프이로는 주말 리그 경기만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3프이로가 아주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슈난의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 보여지고, 3프이로가 최근 원정에서 7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원정에서 아주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1번 경기 조금 꺾어서 홈팀 슈난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나고야 대 니가타. 나고야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우라와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니가타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마치다에게 0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고야는 최근에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10경기에서 7승을 거두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니가타도 직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 조금씩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그래도 홈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나고야가 홈에서 경기할 때는 아무리 강팀을 상대한다고 해도 거의 패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거의 매경기 2골 이상씩 뽑아내고 있고, 실점도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니가타가 아무리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승리했던 상대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니가타가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조금 힘에 붙여 보입니다. 또한 나고야는 주전 붙박이 공격수 윤커 선수가 11골을 기록하고 있고, 나가이 켄스케 선수도 4골과 5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나고야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강원 FC에게 1대2로 승리를 했고, 수원 FC는 직전 경기에서 광주 FC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수원 삼성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연승을 기록 중이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독보적인 리그 꼴찌에서 11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수원FC는 3연패를 기록 중이고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최근 기세가 오른 수원 삼성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째 패배가 없고 2연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 삼성의 3연승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수원FC가 부진하긴 하고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과 광주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점점 실점이 줄어들고 있고 공격 연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포인 라스 선수가 이적 이슈와 컨디션 난조로 직전 경기에서 제외되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윤빛가람 선수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수원FC가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원삼성 정도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원삼성은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수비수인 이기재 선수인 만큼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은 수원FC의
공격수들이 반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홈팀 수원 삼성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전남 대 부천. 전남은 직전 경기에서 성남FC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부천은 직전 경기에서 부산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남은 직전 경기에서 성남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 전 경기들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었습니다. 부천은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직전 3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리그 6위와 7위의 경기인 만큼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남이 직전 5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쪽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장인 주력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후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기는 하지만 발디비아 선수가 팀 내 최다골과 최다 도움인 11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플라나 남하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도 최근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이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가 약하고 부천이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좀 한쪽이 뚫릴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전남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대구 대 울산. 대구는 직전 경기에서 대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울산은 직전 경기에서 제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키는 경기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직전 5경기에서 무승부가 3경기입니다. 울산은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한 듯 보여집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대구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울산을 상대로 승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대구가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켜내는 경기들을 했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수원FC에게 3골을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고 보통 1골 이상씩 넣는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공격 전개를 하지만 중원이 탄탄한 울산에게는 쉽게 통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주민규 선수와 박호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인 11골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만큼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박호 선수가 최근 대구를 상대한 5경기에서 5골을 뽑아내면서 대구에게 특히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대구FC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가시마 대 삿포로. 가시마는 직전 경기에서 FC 도쿄에게 1대3으로 승리를 했고 삿포로는 직전 1왕배 경기에서 가시와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가시마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가시마가 4경기째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도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경기력을 조금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삿포로는 주중에 1왕배 경기를 치렀지만 가시마는 주중에 리그 경기만 주말 리그 경기만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아주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삿포로가 경기들에서 3골 이상씩 넣는 경기도 많고 조금은 화끈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1왕배 경기에서는 리그 최하위 위치에 있는 가시와 레이솔에게도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부진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가시마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요코FC 대 빗셀고베. 요코FC는 직전 경기에서 3프1호와 1대1로 비겼고 빗셀고베는 직전 1왕배 경기에서 반폴의 고우에게 1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요코FC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빗셀고베 쪽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요코FC는 최근 치른 5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셀고베가 조금 직전 1왕배 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나 예상을 했지만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4골을 몰아넣고 승리를 했습니다. 빗셀고베가 주중에 1왕배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전력 자체에서 좀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전 센터백인 기쿠치 류호 선수와 주전 라이트백인 야마카와 테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사코 유야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인 16골을 몰아넣고 있고, 무토 요시노리 선수도 8골과 9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코FC가 빗셀고베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에 벅차 보입니다. 이번 경기 무난하게 홈팀 요코FC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우라와 대 요코마리. 우라와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나고야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고, 요코마리는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3대5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리그 4위와 2위의 경기인 만큼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라와 레즈가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치른 2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와 나고야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한 2경기에서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고 5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요코마리도 최근에 폼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한 경기가 셀틱을 6대4로 잡아낸 경기이고, 직전 경기도 맨시티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3대5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역시 J리그 최강답게 3골을 맨시티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 전력이 비슷하고 경기력이 좋은 팀인 만큼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득점력이 더 올라와 있는 요코마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홈팀 우라와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가와사키는 직전 2랑배 경기에서 코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간바오사카는 직전 클럽 친선전에서 셀틱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와사키가 전력 자체로는 우위에 있어 보이긴 하지만 클럽 친선전과 2랑배 경기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또 주전 수비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바오사카는 전력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최근 셀틱에게 패배를 제외하고 그 직전 경기들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만큼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패배가 없는 6경기에서 4실점만 기록하면서 공격력은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수비는 의외로 탄탄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4경기째 패배가 없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정 경기 기복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두 팀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교토상가 대 가시와.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에서 나고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가시와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사포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나고야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상대적 강팀으로 평가받는 나고야에게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경기 결과들을 봤을 때 경기력이 조금은 회복한 듯 보여집니다. 또 가시와는 주중에 1랑배 경기를 치렀지만 교토상가는 주말 리그만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두 팀이 리그 하위에서 순위 차이가 크지 않고, 가시와가 직전 1랑배 경기에서 상대적 강팀으로 평가받는 사포로를 잡아냈고, 약한 수비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상가가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조금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고, 주전 미드필드인 시니야시 케이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교토상가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FC 도쿄. 세레소 오사카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슈난에게 승부차기 끝에 4대5로 패배를 했고, FC 도쿄는 직전 1랑배 경기에서 쿠마모토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세레소 오사카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세레소가 직전 1랑배 경기에서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슈난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주전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부여했고, 그 직전 클럽 친선전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잡아내는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FC 도쿄는 홈에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2랑배 경기에서도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2부 리그의 쿠마모토를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직전 패배한 2경기에서 5실점을 기록할 만큼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레소 오사카가 지금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까지 또 같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홈팀 세레소 오사카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사간도스 대 후쿠오카. 사간도스는 직전 경기에서 비셀고베에게 2대1로 패했고 후쿠오카는 직전 이랑베 경기에서 도치기에게 2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간도스는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랑베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직전 5경기에서 13골을 몰아넣으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고 있고 9실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 비해서 약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전력 차이가 조금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5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랑베 경기를 치르면서 사간도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하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도 4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는 만큼 원정 경기 기복도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수비벽이 무너진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후쿠오카가 한 번은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사간도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전북 대 인천. 13번 경기에서 전북은 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전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내용과 결과를 좀 보고 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13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를 사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14번 경기 제주 대 강원. 제주는 직전 경기에서 울산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강원은 직전 경기에서 수원 삼성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주는 직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은 직전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가 직전 2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강팀인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득점도 기록했지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강원도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의외로 실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탄탄하지만 공격 전개는 전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보여지면서 승리보다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경기는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3회차 13번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형님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